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8년 6월에 삼성전자가 한 주당 47,000원이었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를 빚을 내갖고 삼성전자의 B2를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 하기로 결정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삼성전자가 한 주당 이제 8만 원에 움직이니까 제가 그때 삼성전자를 47,000원에 샀으면은 한 주당 33,000원. 그러니까 수익률로는 한 7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B2를 그렇게 4천만 원을 했다면은 제 삼성전자 평단도 훨씬 내려가고 수익률은 이제 훨씬 올라갔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B2 할 수 있었을 때 B2를 했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때 삼성전자 그 B2 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삼성전자의 B2를 안 한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4천만 원을 주고 삼성전자를 이제 빚으로 샀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5년 정도 투자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2018년 4월 30일에 원래 다니던 회사의 그 사후회에서 4천만 원을 이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좀 4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회사 사후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 돈을 당장 뭐 어디에 쓰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 잠깐 통장에 넣어둘 일이 좀 필요하셨던 거예요. 통장 한도를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될 일이 있으셔갖고 저한테 4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2018년 6월 20일에 이렇게 다시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 통장에 갑자기 이제 4천만 원의 돈이 생긴 거죠. 대출금이. 그리고 제가 이걸 받았을 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 24일 영국에서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했던 날 때부터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2년 동안 계속 이제 삼성전자를 사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삼성전자를 샀던 거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제가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왔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물론 대출금이긴 하지만 이 돈을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돈을 회사 그 사후에서 빌렸던 거라서 상당히 이제 금리도 쌌고 또 상환 기간도 길어왔고 이 정도를 빌리는 거는 큰 부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삼성전자를 이걸 빚을 내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진짜 며칠 동안 계속 고민을 했는데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8년 6월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아마 이 정도였을 때예요. 이때가 한 47,000원대인데 이때보다는 이제 좀 낮죠. 좀 낮아진 상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도 좀 낮아지는 것 같고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엄청나게 고민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삼성전자를 안 사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간단해요. 제가 이제 주식 관련한 이런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아니면 워런 버핏 바이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위기가 생기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더라도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 회사의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제 큰 우산을 들고 있어도 진짜 엄청난 폭풍우가 오면은 몸이 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회사의 주식도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는 지금껏 6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단 1원도 빚을 내갖고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돈으로만 투자했을 때는 위기가 왔을 때도 좀 마음을 굳게 먹고 견딜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빚을 내서 그 주식을 샀던 거면은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면은 오히려 장기 투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빚을 내서 한 번도 투자를 안 했는데 제가 그때 만약에 빚을 내서 그 삼성전자를 4천만 원을 빚을 내서 삼성전자를 샀으면은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못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때 2018년 6월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한 반년 동안 2019년 초까지 삼성전자 주식이 좀 떨어졌죠.
근데 막 이 정도까지는 제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이때부터 이렇게 사왔기 때문에 그 평단이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평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 이후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오르다가 바로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물론 그 당시에 다른 주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하락폭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한 1년 조금 넘었으니까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진짜 온 세계가 완전히 패닉이었잖아요. 완전히 이제 세계 경제가 망할 거다. 뭐 세계 경제가 몇 년간에 진짜 크게 침체될 거다. 완전히 그런 공포 분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사실 삼성전자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뭐 2016년 그 6월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사왔기 때문에 평단이 상당히 낮아갖고 어느 정도 아주 약간 이제 수익을 좀 보는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삼성전자를 그 빚을 내고 샀으면은 평단도 더 올라갔을 거고 제 원금에다가 대출금까지 완전히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빚을 내서 투자를 했으면은 삼성전자를 절대로 못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저도 이제 이거 내가 빚 내서 투자한 건데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이제 겁에 질려서 팔았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좀 이제 회복 국면을 차면서 이렇게 되다가 다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올랐죠. 작년 말에 엄청나게 오르다가 요즘은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때 삼성전자를 그렇게 겁에 질려서 팔았으면은 이렇게 높은 그 상승의 그 달콤함을 제가 맛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야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한 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때가 저점 매수 찬스였다.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만 샀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하시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진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도 그때는 이때가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들어갈지 아무도 정확한 그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도 없었던 거였고요. 삼성전자를 제가 2018년 6월에 B2를 안 했던 게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때 팔아버렸으면은 이 앞에 4년 동안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워런 버핏의 말을 좀 준비해봤어요. 워런 버핏은 이런 B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왜 사람들이 B2에 빠져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그 2017년 버크셔 해서의 그 주주총회 때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IQ가 30포인트나 낮은 이웃이 주식으로 돈 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못한 것으로 보였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주식을 투자해갖고 돈을 크게 버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진짜 마음이 아픈 일은 없다. 진짜 열받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 여기서 유혹은 좀 무리한 투자에 나서려는 그런 유혹을 말하겠죠. 시장이 달아오르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높은 실적을 냅니다. 이 사람들은 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도박까지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박이란 거는 이제 투기성 자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하는 걸 넘어서 대출까지 받아갖고 완전히 이제 그런 자산에 맹목적으로 뛰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흔히 사람들은 경솔하게 행동하며 도박을 벌입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보이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몰려듭니다. 이들의 믿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고 새로운 신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충족적 예언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현실이 진짜 그쪽으로 맞춰지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들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를 넘어서 도박까지 하는 분들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실현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심판의 날. 결국은 자산에 꼈던 거품이 파바바바바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뭐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비투를 하셔갖고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비투를 안 했던 거는, 아무리 우량주더라도, 아무리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 주식들이라도 언제든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당장 내일이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10%의 급락이 올 수 있다. 그런 거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이렇게 큰 급락이 올 때는 아무리 이제 좋은 회사의 주식들도 항상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런 회사의 주식들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큰 우산을 쓰고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폭풍우가 몰려오면은 비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말이 1년 안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은 그 돈은 절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뭐 대학 학자금을 마련할 일이 있으면은 절대 그 돈은 그 주식에 쓰면 안 된다.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게 이제 피터 린치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주는 조언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2018년 6월에 그렇게 삼성전자에 4천만 원을 빚을 받아갖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지만 그거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평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선견지명이 아니고 그거는 후견지명입니다. 일이 이미 끝나고 났을 때 다시 되돌아봐갖고, 아,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맞다, 그렇게 했던 게 효율적이다. 근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아닌 선택인지 판단하는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베팅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나약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위기도 여태까지 계속 극복해왔고, 어차피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변함이 없으면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기 돈으로만 투자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나약하더라도 만약에 내 돈만 있을 때는 그래, 어차피 좀 벌어놓은 것도 있고, 떨어져도 내 원래 돈에서 좀 까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빚을 내서, 한 몇 천만 원 빚을 내서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비투를 안 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뭐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지 마시라, 뭐 빚을 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오늘은 제가 그 2018년 6월에 그 삼성전자를 47,000원에 뭐 4천만 원어치를 비투를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저는 삼성전자를 더 오랫동안 장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앞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또 재밌고 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